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는 단 하나의 회사, 단 하나의 섬, 그리고 한 명의 지도자 결정에 따라 완전히 멈출 수 있는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애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AI 산업 전체가 4조 달러가 넘는 시장이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빅테크 7개 기업이 만들어낸 화려한 상승장 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테크 대기업 7곳이 미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3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수익은 계속 늘어나고 투자금은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면서 주가와 기업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단일 지점에 모든 것이 집중된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이 7개 회사가 미국 주요 지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거대한 건물이 하나의 약한 기둥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이 회사의 성장세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H100이나 B200 같은 AI 전용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올라섰죠. 시가총액만 해도 약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며 단일 기업으로 전체 지수의 7% 이상을 차지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을 50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수익 수준이 유지된다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50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투자자들이 이런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상황이니까요. 빅테크 7개 회사 중에서 애플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엔비디아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애플만 자체 설계 칩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엔비디아가 뭐 하는 회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칩을 만드는 회사라고 대답합니다. 뉴스나 각종 콘텐츠에서도 엔비디아를 반도체 제조 기업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혁명을 이끄는 칩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엔비디아는 실제로 칩을 제조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역할은 설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GPU의 구조를 기획하고 데이터 처리 방식을 정하고 메모리 배치를 결정하며 전력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도 개발하죠. 문제는 실제 생산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가치는 지적 재산권, 설계 도면에 있습니다. 청사진을 그리는 건축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 아이폰에 들어가는 A열 9칩이나 맥북에 탑재되는 M5 칩을 자체 제작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설계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칩들을 만드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TSMC라는 단일 기업입니다. 맥북용 M 시리즈, 아이폰용 A 시리즈, 엔비디아의 모든 최신 칩까지 전부 이 회사에서 생산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원하는 칩들, AI 혁명을 실질적으로 구동하는 핵심 부품들이 모두 한 곳에서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리스크입니다만 상황은 여기서 더 복잡해집니다. TSMC가 무엇의 약자인지 아시나요? 테네시 반도체가 아닙니다.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이슈가 시작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미국 CIA 국장 윌리엄 번스는 미국 정보기관이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에게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번스 국장은 이것이 2027년이나 다른 특정 연도에 침공을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의 야망의 진지함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상륙작전에 특화된 새로운 형태의 선박들을 건조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병력과 장갑차를 수송할 수 있는 상업용 페리선 70척을 2026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은 대만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중국이 실제로 침공을 감행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전체 AI 산업이 대만에서 세계 최첨단 칩의 90%를 생산하는 단일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회사는 대만 밖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무시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TSMC에 문제가 생기면 엔비디아나 애플이 다른 업체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다른 제조사에게 가면 된다는 논리죠.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삼성도 있고 미국에도 반도체 회사들 많지 않냐고요? 하지만 여기서 세 번째 현실이 드러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현실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가 설계하는 3나노미터, 4나노미터 세대의 칩은 전 세계에서 딱 두 곳만 만들 수 있습니다. TSMC와 삼성입니다. 3나노미터와 4나노미터 세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입니다. 곧 2나노미터 세대로 넘어갈 예정이지만요. 원래 나노미터 단위는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나타냈는데 지금은 마케팅 용어에 가까워졌습니다.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만들수록 칩 하나에 더 많이 집적할 수 있고 그만큼 성능과 효율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사람 머리카락 한 몰의 두께가 대략 7만 나노미터인데 이 트랜지스터들은 그보다 2만 배에서 3만 배 더 작습니다. 이렇게 미세한 부품을 만들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지구상에 단 한 곳, 네덜란드의 ASML뿐입니다. 이 기계 한 대 가격이 3억 달러에서 4억 달러 사이이며 전 세계에 몇백 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장비들은 여러 기업이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TSMC와 삼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4억 달러짜리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3나노미 칩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 전문 소프트웨어, 공급망 전체가 갖춰져야 합니다. 대량 생산까지 고려하면 TSMC와 삼성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에게 주문을 넘기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네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삼성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앞선 파운드리임에도 불구하고 TSMC의 생산 품질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2022년 초 삼성의 4나노미터 공정은 퀄컴 스냅드래곤 81세대 생산 당시 수율이 약 35% 수준이었습니다. 생산된 칩 중 65%가 불량품으로 나온다는 의미죠. 같은 시기 TSMC의 321 수율은 70%였습니다. 3만 달러짜리 GPU나 200달러짜리 아이폰 프로세서를 대량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이런 수율 차이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엔비디아도 이 문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2021년 팬데믹 기간 동안 RTX 30 시리즈 GPU를 삼성의 8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했는데 수율 문제로 공급 부족이 발생했고 RTX 40 시리즈부터는 다시 TSMC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최근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삼성의 쌈M 수율은 70% 수준으로 개선되었고 2025년 10월 NVIDIA는 OCP 글로벌 서밋에서 삼성 파운드리를 엔브이크 퓨전 생태계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삼성과 NVIDIA는 5만 개 이상의 GPU를 활용한 AI 메가 팩토리 구축 협력을 발표하며 차세대 반도체 제조 및 AI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칩 제조 집중 리스크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 수준에서 TSMC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로서는 TSMC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체할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텍사스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예비 생산시설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만 상황이 악화된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임대할 수 있는 준비된 공장이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AI 붐을 이렇게 취약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칩을 만들려는 엄청난 움직임이 있지 않냐고 말이죠. TSMC도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고 있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TSMC는 애리조나에 칩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섯 번째 문제가 나타납니다.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즉시 세계 최첨단 칩을 양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애리조나에 새로 짓는 생산시설들은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장은 원래 2024년 초에 칩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 7월 숙련된 인력 부족을 이유로 2025년 상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설은 원래 2026년 예정이었으나 2028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생산시설들은 극도로 복잡합니다. 혹시 이런 공장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동차 조립 공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기는 수술실보다 깨끗하고 작업자들은 전신 보호복을 착용해 먼지 한 톨 날리지 않도록 합니다. 먼지 입자 하나가 수백만 달러 가치의 웨이퍼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죠. 수백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시설이고 수천 명의 특수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며 가스, 화학물질, 정밀기계 등의 초전문화된 공급망이 미국 현지에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애물이고 인력 문제는 또 별개입니다. TSMC의 대만 엔지니어들은 최첨단 3나노미터, 4나노미터 공정을 다루는데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로 작업을 옮겼을 때 현지 인력이 아직 그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을 대만에서 직접 데려와야 겨우 작업이 진행될 정도였죠. 이런 기술적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 생산시설들이 마침내 가동된다 해도 처음부터 엔비디아의 최고급 AI 칩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애리조나 공장들은 TSMC의 4나노미터 공정으로 칩을 만들 계획인데 최신 수요가 많은 칩들은 3나노미터 기술을 사용하고 곧 2나노미터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진정한 최첨단 제조가 미국에서 대규모로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진전은 있습니다. 미국은 칩스 법안을 통해 반도체 제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 삼성, TSMC 모두 미국 땅에서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죠. 다만 이게 몇 년 안에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는 것, 즉 인력, 재료, 공급업체, 정밀도구 등을 갖추는 데는 10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스티브 아이스만의 말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주식시장 거품을 예측하는데 꽤 능한 사람이죠. 그에게 현재 가장 주의해야 할 게 뭐냐고 물었더니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대만과 TSMC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물론 이건 추측일 뿐이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TSMC는 수년간 중국이 침공할 경우 중국 점령하에서는 서방을 위해 칩을 계속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원한다고 해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TSMC의 시설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합니다. 최첨단 기계, 미국에서 특별히 설계된 소프트웨어 등이 필요하죠. 중국이 공격하면 이런 공급선이 즉시 차단될 것입니다. TSMC의 생산시설이 파괴되지 않는다 해도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가 됩니다. 부품, 도구,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계속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이 상황을 극도로 면밀히 관찰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거의 확실히 개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TSMC의 장비가 중국 손에 넘어가느니 차라리 무력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이 핵심 엔지니어들을 대피시키거나 공장 장비를 원격으로 비활성화하는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만을 장악했다고 해서 세계 최첨단 칩을 미국 기업들에게 계속 수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희망적인 생각이겠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히토류 정제의 90% 이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힘과 통제를 위해서죠. 이를 통해 엄청난 협상력과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방위산업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TSMC까지 통제하게 되면 그건 엄청난 경제적 파워이고 서방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네 해안가에 있는 작은 섬 하나를 가져가는 것만으로 서방 전체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로서 우리가 AI 경제 전체의 이 단일 취약점에 대해 정말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국 해안의 그 작은 섬 하나만 없어지면 엔비디아의 칩 공급이 멈추고 애플의 칩도 멈추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구글에까지 연쇄 효과가 미치게 됩니다.
이건 큰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낙관적 분위기에 휩싸인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